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상하이 쇠퇴는 중국 경제의 쇠퇴를 반영합니다. 한 네티즌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지금은 텅 빈 상하이의 리오와의 거리입니다. 가게 안과 밖이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비록 불빛이 아직 밝지만 많은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상하이의 부자 동네였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이곳에 와서 돈을 썼죠. 이 술집은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네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서민들의 소득이 줄고 소비 습관이 보수화되면서 각지의 백화점이 불황에 빠졌고 심지어 유명 백화점들도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체인점 이세탄 백화점은 거의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상하이 난징시루에 지점이 있으며 메이롱진 광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마지막 영업일을 맞았고 27년간의 장사를 마쳤습니다. 이날 많은 단골 고객들이 비를 무릅쓰고 이세탄 백화점을 찾아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쇼핑몰에는 그동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별 메시지가 게시됐습니다. 오후 6시 이세탄 백화점의 일본인 매니저와 직원들은 문 앞에 줄을 서서 고객들에게 중국어로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상하이의 기성세대 소비자들은 이 일본 백화점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90년대 100년 경영의 역사를 지닌 이세탄의 중국 시장 진출은 때맞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세계 유명 브랜드를 막 알게 되었고 메이롱진 이세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하이 고급 브랜드의 진열장이었습니다. 1층 화장품 코너에서 2,000위안짜리 브랜드 화장품은 중산층 화이트 칼라 여성들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이세탄의 건축 디자인은 유럽풍으로 7층 높이의 아트리움이 있어 1990년대 상하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상하이 제1백화점이나 화렘몰과 같은 백화점은 여전히 모든 층에 카운터와 선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이세탄은 상하이와 텐진에 10개의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이세탄의 쇠락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네티즌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메이롱진 이세탄은 문을 닫는다고 발표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손님이 몇 없는 상태였습니다. 과거 유명했던 일본 아이스크림 가게도 이제 줄을 서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이세탄의 아시아 지점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도 있지만 유독 중국 점포만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몇 년 전 선양 이세탄 지점이 시장에서 철수했고 2022년 마지막 날에는 청두 이세탄도 문을 닫았으며 현재 상하이 이세탄도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일본 백화점은 상하이 이세탄이 처음이 아니며 또 다른 일본 고급 백화점 타카시마야도 2019년에 상하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폐쇄하고 중국 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일본계 고급 백화점은 항상 부유층과 중산층을 고객으로 삼아왔으며 판매 제품은 단가가 높은 화장품과 의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소위 중산층 소비자들은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브랜드의 품질과 서비스는 중산층이 가장 인정하는 브랜드 가치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1,000위안을 지출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본 화장품을 예를 들면 지난해 시세이도, 카오, P&G, SK2 중국 시장 실적은 참담했다고 할 수 있으며 카오는 연간 순이익이 49% 하락했고 P&G, SK2 중화권 매출은 34%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도 사업 범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브랜드 백화점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세탄이 문을 닫은 지 한 달 만에 이세탄이 있던 상하이 메이롱진 플라자도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메이롱진 플라자는 폐쇄 공지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쇼핑몰, 오피스 빌딩,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메이롱진 광장을 8월 1일부로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제외한 모든 상인과 세입자가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막대한 운영 압박에 직면해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최소 35개의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나이티드 리테일 리서치 센터 설문 통계에 따르면 한때 유명 백화점이었던 태평양 백화점, 이온, 파크슨 등 전국 21개 백화점이 작년에 폐점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 상하이의 쇠락은 중국 경제의 쇠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웨이보 네티즌 워킹 우링링은 변호사이며 그녀는 웨이보에 글을 올려 상하이 출장을 다녀온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 상하이는 더 이상 번영하지 않고 쇠퇴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항저우에서 상하이로 가는데 이번에는 파산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3, 4년 전만 해도 상하이는 경제가 여전히 활발했고 해외 시장이 활력이 넘쳤으며 기업가들은 야심차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변호사는 상장, 거래, 인수합병 등을 처리해왔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은 파산이나 청산 업무를 주로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나오자 우 변호사는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는 최근 상하이 경제가 너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택시를 운전해야 하며 그렇게 해도 집세를 내지 못해 차 안에서 먹고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변호사는 그에게 목욕은 어떻게 하나요? 족탕에 가나요? 100위안, 한화약 19,000원에 발마사지하고 무료로 목욕까지 할 수 있잖아요. 운전기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여유가 있겠어요. 오늘 당신을 태우기 전 기차역에서 1시간 넘게 줄을 섰고 허리가 너무 아프지만 발마사지에 100위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료 샤워 시설이 있는 충전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우 변호사는 생활이 너무 힘들죠 라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맞아요. 저녁에는 손님을 태우려고 술집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제는 술집 아가씨도 택시를 타지 않고 공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 변호사의 상하이 경험은 우리는 모두 상하이의 모습에 슬퍼한다 라는 제목의 다른 기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작가는 외지에서 온 친구와 함께 상하이를 여행하며 홍차오역, 난징로 보행자 거리, 상하이 기차역의 침체된 모습에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창창 이런당이라는 작가는 이전에 홍차오역에 가보니 상하이의 경제가 쇠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양쪽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희미한 조명과 철제 자물쇠가 돌출되어 있었으며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더 이상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역내 대청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더웠습니다. 홍차오는 에어컨도 틀 수 없을 정도로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가장 붐볐던 보행자 거리 난징로는 거대한 랜드마크 광장의 입구가 텅 비어 있었고 이름하여 업그레이드 개조라고 하는데 꼭대기 몇 층만 영업하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2층과 4층 이상의 에스컬레이터는 모두 닫혀 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가동할 돈도 없나 봐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매트스 본위인데 닫힌 문, 노출된 금속 프레임, 청소되지 않은 글자 몇 개, 공중에 매달려 있는 헤드라이트의 흉한 전선 등 마치 보행자 거리에 붙어있는 거대한 석고 조각 같았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상하이역 지하 통로에 있는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필자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거짓말이 아니었다. 문구점, 의류 판매점, 전화카드 판매점,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점 등이 모두 문을 닫았고 내려진 롤러 셔터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장님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필자는 그가 언급한 세 곳이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역의 작은 상점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홍차오역의 대형 상점은 중간 규모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난징로의 대형 쇼핑몰은 대기업과 대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요즘 소상공인이든 대기업이든 문을 닫은 곳이 많고 조정에 들어간 곳도 있으며 업주가 도망간 곳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하이의 쇠퇴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상하이는 중공 도시 중 가장 번화한 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많은 네티즌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네티즌은 선전, 청두, 우한, 난창 등의 도시가 상하이보다 더 침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의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한 고급 레스토랑은 점심시간에 거의 2시간 동안 손님이 한 테이블에 불과할 정도로 요식업은 계속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상하이 와이탄 동자도 금융타운에
한 5성급 호화호텔 3층의 광동요리점은 한때 인기 있는 식당으로 대중평가에서 루자주의 광동요리 호평 7위에 올랐고, 주변에 금융기관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비즈니스 식사를 하는데 1인당 소비액이 500위안 가까이 되지만 예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곳에 온 연예인 리미는 의외로 썰렁한 이 레스토랑 광경에 놀랐습니다. 2시간 가까이 다른 손님이 없어 점심을 먹는 동안 리민과 친구들은 사실 홀 전체를 독차지했고 룸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리민의 친구에 따르면 이 근처에는 오리엔트 증권 외에 차이나 유니버셜, 하이통 증권, 차이나 퍼시픽 보험 그룹, 금거래소 등 총 14개의 금융기관이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금융인이 이 식당을 찾았다며 과거에는 이 시간대에 식당 장사가 매우 좋았는데 오늘날의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썰렁해진 것은 그동안 돈을 많이 쓰던 금융 종사자들이 고임금 시대를 접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하는 동안 리민의 친구는 지난 2023년이 입사 20년 만에 가장 비참한 해라고 한탄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아직 인터넷 회사처럼 직접 감원하지 않았고 급여도 거의 삭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업계의 여러 주요 업무조차도 상황이 좋지 않아 지난 몇 년같이 연말 보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제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도시의 요식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베이징에서 많은 사람이 식당을 열기 위해 장비를 구입했는데 장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많은 식당 주인들이 손실을 보고 매장을 닫고 장비를 팔았습니다. 상하이, 베이징과 같은 일선 도시는 생활비와 고용 압박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비 하락의 경우 음식, 오락, 관광과 같은 일부 불필요한 소비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입니다. 중국 전역의 레스토랑 시장은 생존을 위해 저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난청샹은 3위안짜리 조식 뷔페를 출시했고 시샤오에는 9.9위안짜리 국수 한 그릇을 제공했으며 비스트로는 9.9위안짜리 고급 와인 한 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도 저가 경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요식업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인 차오양구에서는 불가리 호텔과 포시전스 호텔이 저가 단체 구매 패키지를 출시하는 등 많은 중고급 레스토랑이 저가 공동 구매 시장에 합류했습니다. 일부는 1인당 200 내지 300위안, 한화약 37,000원에서 56,000원 하던 중고급 양식 레스토랑도 2인당 198위안, 한화약 37,000원 하는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심지어 45위안의 1인용 비즈니스 패키지도 등장해 메뉴의 감자튀김 가격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중평가에서 단체 구매 패키지를 검색하면 베이징 차오양 조이시티 쇼핑몰의 거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할인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의 캐서롤, 라우지의 방방치킨 등 기타 패스트푸드점은 19.9위안의 1인 식단을 출시했고 일부 일식점은 20 내지 30% 할인도 제공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